자, 안녕하세요. 넥스젠의 TJ입니다. 자, 오랜만에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13강 오더블럭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더블록이 무엇이냐? 쉽게 설명한다면 오더블록은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티스트들은 또는 뭐 트레이더들은 기준점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배운 저희 강의를 들으셨다면 다 배우셨겠죠.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었어.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한다면은 여기가 이 추세가 기준점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뭐 숏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롱을 친다던가 하는 이런 기준점이 되죠. 오더블럭도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물대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든 간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할지, 여기서 숏을 칠지, 뭐 롱을 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관점이든 간에 거기서부터 비롯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매물대, 일단 매물대에 대해서 좀 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물대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 가격이 뚫지 못했던 고점 아니면은 지지를 받았던 지지대, 그런 구간을 저희가 매물대라고 해요.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는 이제 뭐 비저블 레인지라던가 그런 식으로 어느 구간에 가장 많은 뭐 거래량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매물이라고 하죠. 정말 뭐 매물이 어느 구간에 제일 많은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비저블 레인지는 이제 유료 결제를 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건데, 없으셔도 솔직히 뭐 매물대를 찾는 데는 굳이 뭐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비저블 레인지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효결제 굳이 안 하셔도 매물대 찾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필수 조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매물대를 어떻게 찾느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뚫지 못한 구간, 이런 구간들을 매물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버리면은 정말 난리 나겠죠?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선과 요런 선과 요런 선이 겹치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매물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냥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더 블럭에 대해서 들어갈 것인데, 오더 블럭을 찾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추세 전환하기 전에 직전봉. 그래서 지금 요 구간만을 볼게요. 요 구간만을 한번 본다면은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은 이 여기서 추세가 변곡이 여기서 생겼으니까 직전봉은 이게 돼요. 그래서 오더 블럭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오더 블럭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오더 블럭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오더 블럭을 찾는 다른 방법은 도지봉을 이용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지봉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지금 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트, 지금 켜놓은 차트 안에서 가장 도지스러운 봉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정말 주관적이게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봉이 제일 도지봉 같네요. 제일 도지봉의 정석처럼 생겼죠. 이거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더 블록을 만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오더 블록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오더 블럭이 예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돼?
중점적으로 다룰 인걸핑. 제 차트 강의를 보시면은 차트 캔들 차트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3, 4강쯤 할 거예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인걸핑이란 차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 이게 바디고 이렇게 꼭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꼬리라고 하죠. 뭐 말하기 나름인데 결국에는 이 바디를 이 몸통을 감싸 먹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인걸핑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 전께 먹히는 거야. 그 다음 거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색깔이 서로 달라야겠죠. 자, 그래서 이 인걸핑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릴 세 번째 오더블록 찾는 방법을 아시려면은. 왜냐면은 이 인걸핑을 두 번을 해야 되거든. 어떤 의미냐? 인걸핑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초록봉으로 초록봉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빨간색이어야겠죠. 색깔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뭐 꼬리는 일단 뭐 대충 안 그릴게요. 뭐 꼬리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자.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가 캔들의 몸통이 이 전 캔들 직전 캔들보다 넓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인걸핑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저는 쉽게 말하면은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요. 홍일점이라고 불러요. 홍일점, 청일점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결국에는 이 추세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시 더 큰 캔들로 추세를 다시 역전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캔들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이런 인걸핑 때는 추세가 변화나는구나. 그래서 숏을 치게 만드는 그런 관점이 생겨요. 하지만 더 큰 봉으로 더 큰 바디가 생겨나면서 여기가 페이크 아웃이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더블럭은 이 봉이 오더블럭이 돼요. 제 차트에서는 오더블럭을 보통 이렇게 이런 색깔로 회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잠시만요. 자, 뭐 이런 색깔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가운데 봉, 요 지금 청일점이죠 지금, 그죠? 홍일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오더블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오더블럭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 전환 직전봉, 그리고 또 도지봉,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강조를 했던 인걸핑을 하는 홍일점 또는 청일점봉, 요거를 한번 마지막 세 번째 거 마지막 인걸핑 홍일점 청일점 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고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하나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인걸핑을 당했죠. 자, 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바디가 더 크게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그 다음 게 어떻게 더 큰 인걸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 큰 음봉이 나와서 먹어버렸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본다면은 오더블럭은 요 봉이 돼요. 이 봉이 오더블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더블럭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는 오더블럭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보다는 이렇게 찾는구나 이런 것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몇 개를 계속 찾아보죠. 자, 봅시다. 이걸 진짜 눈여겨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인걸핑이 여기서 또 나왔었네요. 여기죠. 여기서 자, 바디가 더 커졌죠. 근데 그 다음 뽕이 더 커요. 게다가 선일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또한 오더 블럭이 되는 거예요. 오더 블럭에 대한 이제 다른 요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넥시젠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알아서 찾아오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간단한 진짜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 블럭을 지금 두 개를 벌써 찾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우선 우리가 추세 연습할 제가 추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세를 그냥 무조건 많이 그려봐라. 그냥 진짜 쓸데없어도 좋으니까 추세를 그냥 많이 그려봐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뭐 난리를 쳐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거든 연습을 하셔야지 실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더 블럭도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또 오더 블럭을. 자, 뭐 이게 오더 블럭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쉽게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인걸핑을 당했죠. 지금 큰 봉으로. 그래서 밑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밑으로 추세가 다시 변환하는 것처럼 변곡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 봉이 바로 더 큰 봉이 나와주면서 자, 오더 블럭이 생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더 블럭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조금 더 이제 단타의 관점보다는 이 단타라고 한다면은 스캘핑, 제가 말하는 건 스캘핑의 관점보다는 좀 더 스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오더 블록의 승률은 꽤 괜찮은 썩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오더 블록이 항상 막 무조건 이거 와 이거는 이거다 이런 지표는 사실 없어요. 오더 블록도 또 똑같아요. 오더 블록도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때 맞고 어쩔 때 틀려요.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차트판에서 떠나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더 응용을 해볼게요. 지금 두 개만 남겨놓고 이제 오더 블록이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대 차트입니다. 현대 차트. 여기서도 오더 블록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 페이크아웃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여기서는 저항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오더 블럭이 지금 여기서 제가 꼬리를 무시를 했어요. 자, 꼬리를 무시를 했는데 이것 또한 주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요령 또한 저희 넥시젠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오늘 한 번에 주입시켜 드리진 않을 거고요. 다음 강의에 한번 또 준비를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오더 블럭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추세에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저항이 오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오겠구나 이런 것처럼 오더 블럭 또한 그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쯤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간다면은 여기서 한번 걸리겠지. 약간 요런 개념? 여기서도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걸렸잖아. 요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은 적어도 누를 끼치진 않을 그런 기법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봉에서 오더 블럭을 찾아볼 거거든요. 아마 기저귀를 준비하셔도 좋을 겁니다. 오더 블럭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제가 지금 이 많은 봉들을 다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 없잖아 다들. 중요한 오더 블럭은 요 구간에 있어요. 요 구간에. 아니지, 잘못 말했네. 요 구간에 있어요. 요 구간에. 자, 보시면은 여기서 추세가 올라가다가 내려갔네. 떨어질 것 같아. 인걸핑을 당했어. 캔들 관점에서는 이거는 숏을 쳐야 되는 관점이에요. 캔들 관점에서는. 하지만 주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로 직후에 더 큰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인걸핑을 또 당했어요. 홍일점이 나왔죠? 이거 자체가 오더 블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관점으로는.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관점으로도 저 같은 경우에는 EMA를 많이 사용하죠. 다른 관점으로도 이 구간을 뚫리면 안 됐었는데 이 오더 블록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이 구간은 뚫리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주던 구간이고요. 여기서도 완벽하게 지켜냈죠. 자, 이제 다 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더 블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 뭐 예를 들어 막 1분봉, 3분봉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스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모닉스 패턴을 보든 엘리어트 그런 것들을 보든 그거 하나만 보면은 무조건 안 돼요. EMA만 봐서도 그냥 그거 하나만 본다면은 안 돼요. 복합적으로 비빔밥 비비듯이 비빔밥에 나물 한 가지만 넣어서 비비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물론 맛은 있겠지만 비빔밥은 아니잖아. 우리 맛있는 비빔밥이 아니잖아. 차트도 똑같아요. 한 가지 관점만을 본다면은 필패할 거예요. 그래서 오더 블럭은 보조 지표의 개념으로 조금 보조적으로 내가 EMA를 봐. EMA를 보는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야. 오더 블럭이 딱 여기 걸쳐 있네. 여기선 조심해야지. 약간 요런 개념? 그냥 오더 블럭만 본다면은 물론 승률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더 블럭만을 본다면은 결국에 언젠가는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더 블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오더 블럭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 유효하다는 거, 이 관점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새롭겠지만 정말 아는 사람들끼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 그게 오늘 제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오늘 강의를 좀 더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모두 필승하는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